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세법의 박경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소득세법,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 상속세와 증여세,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소득세법입니다. 이 소득세법 그러면은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게 개인의 소득이죠. 그래서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법을 만든 게 소득세법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개인을 법에서는 자연인이다 그러죠. 자연인. 어떤 사람은 자연인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나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던데 그게 아니고 법의 규정은 개인을 자연인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에 대해서 우리 법은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아니다 이 얘기죠. 여기에서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과세하겠다 해서 묶어놓은 법이 소득세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이 소득이라고 하는 과정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은 이 원래 개개인의 소득은 정말 많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직장 다니면서 발생한 소득이라든가 법인으로 등기를 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가 얻는 소득 다양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소득을 원래 우리 법에는 11가지라고 하는 소득을 구분했어요. 11가지. 즉 이자 소득이다, 배당 소득이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다, 사업 소득이다 해서 11가지 소득이 있었는데 이게 200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법이라고 하는 과정은 원래 11가지 소득에서 현재 세법은 2007년도에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8가지의 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소득이죠. 그러면 요즘에 이제 개인들이 각종 업이 많은데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업을 늘리는 게 아니고 축소를 했어요. 즉 11가지 소득을 뭘로? 8가지로 통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쪼개졌다 해서 개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의 과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이제 묶어놓은 게 8가지입니다. 현재 소득은. 그러니까 소득세라고 하는 과정은 8가지의 소득을 묶어서 하나의 법을 규정한 게 소득세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때 지방세법이라고 하는 과정을 가지고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지방세법. 여기에는 취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가 다양하게 있죠. 그러한 그러한 세금을 묶어서 우리가 지방세법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집입니다. 즉 아파트로 우리가 따지게 되면은요. 이 아파트 하나가 지방세법이다. 그러나 이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 각각의 세금들이 들어가 있다. 이걸 묶어서 하나의 법을 규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가지고 과세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소득에 대한 8가지, 즉 11가지에서 8가지로 바뀐 규정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1년 동안 얻은 소득이다. 우리 개개인으로서 따지고 보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과세하겠다라는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과세하겠다는 기간에 대해서 보면은 대원칙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을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럼 법은 원칙이 있으면 반드시, 제가 발음 잘 안 되는데 예외 규정이 있죠. 그럼 예외 규정은 뭐냐? 예를 들어서 죽었다. 이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사망 또는 대한민국에 살기 싫어서 내가 이민을 간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요즘 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촛불 전국 때문에 지금 문재인 현 대통령이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다 그러죠. 가슴 쓰겠어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그런 이민을 가는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외 규정에 우리가 과세 기간을 잡아놓은 거죠. 그렇다면
과세기간 그랬을 때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다. 그럼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가지고 과세하겠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소득을 올렸느냐? 예를 들자면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서 은행권에다가 돈을 맡겼다. 그럼 거기에 세금이 있죠. 왜? 이자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는 빨간 글씨에도 막 일을 하고 있어요. 내 돈은. 휴일이라고 해서 이자 처리 안 하는 거 아니죠. 휴일도 다 이자 계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얻은 소득 중에 이자 소득도 있고 또 직장에 내가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근로소득이 되겠죠. 근로. 또는 길거리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왼쪽에 5,000원짜리가 있고 오른쪽에 뭐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가 있다. 어떤 걸 줘야 되나요? 당연히 뭐 10,000원, 50,000원짜리 줘야 되겠죠. 하지만 둘 다 줘야죠. 하나만 줄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길거리에서 돈을 내가 주웠거나 또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거나 이런 과정도 개인의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바로 기타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 1년 동안 얻은 소득들은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일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투명한 지갑을 가졌다라고 하는 근로소득자들이죠.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그 소득이 아예 그냥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개개인들이 얻은 소득을 가지고 과세를 하는데 이때 이 소득에 대해서 얼마가 되느냐 했을 때 계산을 해야 되겠죠. 물론 소득은 다양하다고 그랬죠. 현재 법은 8가지의 소득이지만 그러면 이 소득에 대한 요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그러면 세금은 언제 내느냐? 다음 연도에 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31일까지 이걸 우리가 확정신고기간이다 그러죠. 종합소득신고죠. 5월 달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세금을 신고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전부 다 데이터를 내서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자라고 한다면 원천징수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 월급을 탈 때마다 세금 빼죠. 회사에서. 그럼 회사에서 그걸 묶어서 일괄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근로소득자들은 대부분 뭐합니까? 연말정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은 12달인데 12달 월급인데 13개월째 월급이라는 게 그 환급받는 돈들이죠. 근데 이제 가정에서는 대부분 직장 다니신 분들이 그 환급되는 돈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뭐 부인들이 뺏어가고 이러죠. 그 뺏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동안에 얻어먹은 게 있다면 그 환급받은 돈으로 라면도 쏘고 또 맥주도 쏘아야죠. 쩔쩔매면서 얻어먹었는데 근데 또 집안에서 살림하는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죠. 그것마저 가져와라. 누구는 얼마 받았다는데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얻은 소득은 언제? 다음 연도, 우리가 다음 연도를 익년도라고 하는데 익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뭐 해라? 신고해라. 그럼 이게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 그러고 날라오는 게 아니라 나보고 관할 세무서에 와서 관할 세무서에 또박또박 걸어와서 신고하라는 겁니다. 신고. 그래서 이 소득세법을 우리는 신고납세제도다. 신고납세제도. 즉 신고납부라는 거죠. 지방세법에서 용어는 신고납부라고 부르는데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내가 신고하고 납부해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게 힘들다라고 하다면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누굽니까? 세무의 조력을 받아야죠. 그 사람이 바로 세무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신고는 대부분 국세인 경우에는 이 신고납세 제도는 대부분 대리인 누구를 시킨다? 세무사를 시켜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럼 세무사를 시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죠.
왜? 세무사한테 업무를 대행하는데 그 수수료 주는 돈도 아깝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는 사람들이 욕을 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본인들이. 왜?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서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 가면은 요즘은 세무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영수증은 뭐 좀 가져오세요. 그럼 이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표가 얼마 나왔을 때 얼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고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납부 영수증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은행에 가서 납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소득이 많다. 변호사다. 보통 우리 사자 돌림들은 이명 제가 뭐 사기꾼 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돈벌이 많이 되잖아요. 강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고액인 사람,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줄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대리인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이 개인의 소득이다 보니까 우리 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세법은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는 게 이 소득세법입니다. 왜? 피부로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도 세금을 조절할 때는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직접세라고 하는데 그런 직접세를 약간 인하 정책을 핍니다. 직접세. 이 직접세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책을 필 때 인하 정책을 핀다. 그런데 간접세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피부로 우리가 못 느껴요. 거기도 세금이 있었어? 이런 과정이죠. 저도 이 종합 비타민을 아주 좋아합니다. 일명 담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담배에도 우리가 뭐 예전에 몇 년 됐죠. 2,500원짜리 담배가 막 4,500원이 되고 따블이 올라갔잖아요. 야, 그때 우리 촛불 들고 나갔어야 되는데요. 못 나갔습니다. 그랬더라면 우리 아주 이 비타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혜택을 봤을 텐데. 뭐 국회에서 뭐 2,000원, 2,500원짜리 4,500원으로 만든다. 뭐 꼼짝없이 당했잖아요.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는 게 그 법이 통과되면 손도 못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접세가 이 조세 정책을 필 때는 올려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슈퍼에 가서 라면을 하나 산다. 근데 그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억대 자산가. 나는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라면 한 봉지 값은 둘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금도 똑같이 붙어 있죠.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간접세예요. 우리가 라면 사면서 와 세금 이렇게 많이 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조세 정책을 필 때 간접세는 인상을 하고 직접세에 대해서는 인하 정책을 핍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해가 되죠. 소득세법은 개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개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피부로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우리 개인의 소득에서 혜택을 주는 게 뭡니까? 공제입니다. 의료보험에 대한 내용에서 공제가 되고 병원 다닌다고 해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부함으로써 공제가 되고 물론 뭐 기부금은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기부금은. 그래서 그러한 공제 범위를 계속 늘려가요. 계속. 그래서 고소득자에게 확실한 과세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누가 있어요? 세무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100원 내야 될 세금을 70원으로 만들고 또는 그도 양호하죠. 100원 내야 될 사람이 20원 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의 전문가가 바로 이 세무사들이에요. 변호사도 똑같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국선 변호사죠. 예전 그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던데 국선 변호사가 눈물로 호소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도 있듯이 우리 개인의 소득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래도 투명하게 세금을 열심히 아주 꾸준히 돈벌이했던 걸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꾸 법인세를 좀 많이 내게끔 유도하자라는 게 지금 아마 현 정권인 것 같습니다. 법인세는 뭡니까? 소득세하고는 다르잖아요. 법인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라고 하는 단체를 가지고 있는 이 과정들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게 법인세지. 근데 법인세는
법은 잘 만들어 놨는데 각종 감면이 많아요.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자꾸 빼주는 항목이라든가 감면을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세보다 오히려 더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소득세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 뚜벅뚜벅 우리가 직접 걸어가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쫓아가서 신고한다라는 제도. 그걸 우리는 신고납세 제도다. 이런 말을 쓰고요. 그럼 우리가 개인을 가지고 제가 쪼갰던 게 뭐였나요? 거주자가 있었고 비거주자라고 있잖아요. 거주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보면은요. 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있고 주소가 있는 사람이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명 수입품들이 있잖아요. 수입품. 말이 좀 이상한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요즘은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뭐 교과서에서도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다 이랬는데 지금 단일민족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 사람들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 주소 또는 머물고 있는 걸 우리가 거소라고 하는데요. 거소를 둔 자 그래요. 이 자가 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다 알겠다. 우리다. 맞습니다. 근데 거소는 뭐냐? 머물고 있는 기간이죠. 예전 세법은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1년 이상 계속 일을 하고 소득을 얻으면 그 사람도 거주자가 된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예전 여러분들이 그런 거 기억할 거예요. 히딩크 감독. 대단했죠. 처음에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맨날 뭐 찼다면 졌으니까 3대0, 5대0. 그 순환을 겪다가 본선에 가서는 대한민국에 지잖아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었느냐? 아니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랬어요. 그 과정이 뭡니까? 거소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자들은 그랬어요. 그때 당시 뭐 여자친구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갔다. 연습해야 될 시간에. 안 나가면 거주자가 되거든요.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주자가 돼요. 그래서 1년이 되기 전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현재 법은 거소라는 기정을 1년으로 잡지 않고 6개월로 잡아놨어요. 날짜로 따지면 183일이거든요. 183일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주자로 규정한다.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죠. 6개월. 대략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누가 되죠? 비거주자예요. 그렇다면 왜 이걸 우리 법에서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쪼갰냐면요.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때 거주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무제한 납세 의무다 해서 무제한 납세 의무 이 말을 써요. 그런데 비거주자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제한 납세 의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제한 납세 의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무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를 묶어서 과세한다. 그래서 국내와 국외 소득에 대해서 모두 과세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외국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 손흥민 선수라든가 이런 친구들 있죠. 우리나라에 주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얻은 소득이 있죠. 예전에 뭐 차두리라든가, 뭐 우루산 가면 거 광고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얻은 소득까지도 뭐 하겠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과세하겠다. 그러나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그 외국에다가 세금을 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우리가 외국납부세 공제 그래서 외국에서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세금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 납부한 금액은 빼준다. 이중과세가 아니라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공차고 뭐 씨름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박수 보내줘야죠. 골을 못 넣었다고 해서 막 비방하고 이러면 안 되죠. 말 그대로 국익이죠. 그래서 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무제한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비거주자인 경우는 제한 납세 의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은 국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국내 원천 소득이다 그래요.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구분하면 좀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우리 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어디 들어오죠? 거주자다. 저는 이제 거주자, 우리 입장에서 이제 내용을 끌고 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납세 의무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도 이제 구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세다 보니까 세금 계산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세금을 계산한다. 세액 계산 이런 말을 쓰는데요. 국세에 대해서는 이 특히 소득세법은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얻은 총 소득 중에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그걸 빼주겠다. 그래서 그걸 소득 금액이다. 즉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는 알 겁니다. 뭐 총 얻은 것, 총 수익이라고 하는 금액에서 비용을 빼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총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입된 돈이 있다면, 비용이 있다면 그걸 빼줘라. 이게 이제 회계 개념인데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누가 나오죠?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소득 금액 그러거든요. 이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세금 안 내도 돼요. 소득이 있을 때 내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로 유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왜? 이 비용을 크게 잡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예전에 강사다 보니까 강의만 하러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끌고 가면 기름값, 그리고 자동차를 또 새로 사게 되면 구입한 그 자동차 구입비가 있죠. 그런 것까지, 그 다음에 밥 먹고 이런 것들. 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거기에 투입된 자금, 이것들을 다 빼줘요. 그래서 그 업이 무슨 업이냐에 따라서 경비라고 하는 과정을 이 정도 선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라고 국가가 룰을 잡아놨죠. 어떤 경우는 75%까지 빼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40%까지만 인정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원 나왔는데 비용을 75%를 빼준다. 그러면 75원을 빼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은 25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득이 똑같은 이 비용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업종마다 다양하다 보니까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많은 내용 속에 우리가 이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소득이라고 하는 과정은 어떤 형태를 구성하고 있느냐. 소득. 우리가 개인의 소득을 11가지에서 지금은 8가지로 바뀌어 있다 그랬죠. 원래는 우리가 11가지였어요. 이 11가지에서 8가지로 바뀌었는데 그 소득을 예를 들어서 구분해 보자는 이야기죠. 소득을 구분해 보면 개인의 소득은 이 세법 공부하신 분들이 이게 시험에 항상 나오거든요. 어느 시험이 됐든 소득의 구분. 왜? 무려 8가지나 있어요. 예전엔 11가지였는데. 그래서 제가 뭐 세무학과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어느 시험이 됐든 세무회계가 됐든 자격증 시험에서도 이건 꼭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만든 단어가 줄여서 이렇게 썼어요. 이자 소득에서 이자를 땄고요. 앞에 머리만 따가지고 일명 이배부사 근일영기 퇴사량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렇게 되면은 총 11가지로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살림소득, 양도소득 그래요. 그래서 소득을 따져보면 총 11가지. 그런데 현행법은 8가지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돼서 8가지냐? 그걸 잠깐 보면은요. 지금 현재 부동산 임대소득, 요 과정을 사업소득에다가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일시재산소득이 있는데 이 일시재산소득이라고 하는 요 과정을 요 놈을 기타소득으로 옮겨놨어요. 기타소득. 그리고 살림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살림소득을 사업소득에다가 통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11가지 소득에서 지금 3가지를 빼버렸어요. 삭제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개인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예상을 못한 소득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현재 우리 소득세는 다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서 소득세법상에서 열거되지 않는 소득은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소득이라고 해서 쪼개놓은 게 총 8가지로 구성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거꾸로 더 늘렸어야 되지 않았는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총설로서 여기까지 처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소득의 구분, 이 과정을 가지고 또 진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